연말 올해 마지막 2025년 1월 1일이 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민구구입니다. 벌써 2026년이 됐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민구구 채널에 대한 많은 성원과 애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제가 28살이 되기까지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 27세 하고 이제 6개월 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차를 어쨌든 전기차로 지금 다 대부분 데일리카를 바꾸고 앞으로도 바꿀 상태에서 지금까지 좀 탔었던 차들 하이라이트만 한 번씩 언급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갤러리에 사진 몇 장을 좀 추려왔어요. 그래서 지금도 이 SM7은 있지만 이 트위지는 제가 처음 샀던 트위지예요. 제가 탔었던 차들 중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트위지인데 처음 샀었던 차여서 되게 애정도 깊고 이 차로 전기차 충전기도 다 처음 예습을 했죠. 그래서 충전 카드 만들어서 지금 아토3에도 잘 쓰고 있는데요. 이 SM5가 저희 어머니가 신차 출고해서 저희 집에서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차예요. 이 차 때문에 좀 르노에 대한 좋은 감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투샷을 찍었습니다. 여기 원래 소방차 전용이어서 시간이 참 빠르네요. 내년에 이제 올해죠. 올해 저희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도 들어가고 하면 진짜 오래 살았던 집도 이제 떠나가고 뭐 공사하면 다시 들어올 거긴 한데 참 시간이 빠릅니다. 시간이 빨라. 제가 3년 전에 자취를 잠깐 했어요. 일이 되게 바빠졌었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SM7이 이제 메인 카였는데 이제 주차가 좀 척박한 환경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좀 꼬질꼬질한 상태로 있었고 이때 가스 스파크를 좀 처음 샀어요. 근데 와, 이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. 막 저 카페 갔다가 이 카페 갔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뭐 그랬습니다. 이것 때문에 뭐 가스팍을 뭐 가끔 사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 경차를 꼭 한 대씩 두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. 벨로스터도 잠깐 탔었는데 솔직히 저랑 좀 안 맞았던 차량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트렁크가 너무 어중간했었고 무엇보다 이거 쇼트 엔진이 교환됐었던 차량이었는데도 고급류를 안 넣으면 3500rpm에서 조금 노킹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심하게 노킹이 나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 감마 1.6 GDI를 이제 내 인생에는 다시는 없다고 좀 다짐하게 됐었던 차였습니다. 그래서 그냥 람다 3.8을 좀 타고 싶었고 그래서 에쿠스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사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SM7 2차 전에 은색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회색 노바 말고 은색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SM7이 두 대였던 거죠. 근데 그 차가 제가 지금까지 교통사고 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한 적도 없었고 다 100대형 피해자였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은색 SM7이 전손이 나면서 벨로스터를 샀었던 건데 벨로스터를 급하게 팔고 다시 사온 차가 이 진주색 SM7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잘 타다가 얘는 이제 SM7이 좀 특이한 게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는 저공해차 3종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아서 일본 여행 갔다 올 때 되게 요긴하게 썼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제 아우디 이제 두 놈들 하나는 이제 쿠페였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차 조합이 좀 비슷했어요. 지금은 컨티넨탈이 이 쿠페 자리를 좀 대체하고 있는데 컨티넨탈이랑 에쿠스를 잘 탔듯이 3년 전에는 제가 이 A5랑 A8을 잘 타고 다녔습니다. 얘는 이제 2.0 터보 차가 되게 재밌고 사륜차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구나를 좀 깨닫게 해준 차량이었고 이 A8 같은 경우는 디젤 세단이 역시 6기통이면 다르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던 괜히 팔았나 생각 많이 들어요 요즘.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차량인데 포드 포커스라는 차량입니다. 제가 구매한 디젤 차 중에서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
원래는 그전까지 디젤 차를 안 탔어요. 그러니까 뭔 디젤이 승용이냐, 디젤은 짐차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승용 디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연하게 사왔는데 되게 재밌게 잘 탔어요. 그리고 얘가 개트락 건식 DCT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디젤 차에 왜 DCT를 쓰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차량이었어요. 확실히 토크가 좋다 보니까 변속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면 얘가 좀 둔하게 나가는 느낌이 없더라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SM3도 이제 제 차인데 저거는 이 자세히 보시면 이 검은색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. 그러니까 XE 등급이에요. 그래서 휠도 17인치가 들어가는데 저게 옛날부터 좀 예쁘다 생각을 해서 구매했었던 차입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트위지도 제 차였고, 그러니까 다 제 차 찍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얘 제가 구매한 미니쿠퍼 중에서 첫 미니쿠퍼인데 이거 뒤로 얼어6 디젤을 한 번 더 샀어요. 아마 지금은 사진이 없을 거예요. 지금 없는 차 사진들도 좀 있는데 이거 하이라이트만 찍고 있는 거여가지고 얘는 아이신 6단이 들어가는데 이 포커스 미션 타다가 얘를 타니까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생각보다 연비 안 좋고 N47 디젤이 뭐 타이밍 체인 절손 이슈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셔서 뭐 대부분 B47을 선호하실 텐데 N47의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댐퍼 플리, 그 다음에 밸런스 캡 누유. 밸런스 캡 누유랑 댐퍼 플리랑 겉벨트랑 이게 연계 작업이 좀 같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비가 된 차를 구매해 오시는 편이 낫습니다. 왜냐하면 밸런스 캡 부품대 자체는 얼마 안 하는데 그 앞쪽을 사실상 다 뜯어내야지 이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댐퍼 플리 갈라지는 것 때문에 연계 작업으로 많이들 작업을 하시죠. 뭐 자세히 보시면 뭐 루돌프 뿔도 있어요. 이 루돌프 뿔은 그 어떤 애가 크리스마스 날에 아이가 되게 귀여워하길래 그냥 줬어요. 너 엄마 차에 달라고. 그 다음에 피아트. 이거는 제가 전에 일했었던 전산실 지금 대리님 이제 과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잘 타고 계세요. 갖고 가셔서 뭐 수리하실 만큼 잘 하시면서 타고 계십니다. 되게 귀여웠고 피아트가 궁금해서 이때도 아마 1월 1일이었을 거예요. 2024년 1월 1일이었는데 산뜻하게 새해 첫 지름이 이 귀여운 피아트였다. 그 다음에 이제 A7이 이따가 뒤에 좀 나올 텐데 이 A7을 제가 오토마트에서 갖고 왔습니다. 이 A7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. A7 특집으로 아껴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A8, A7, A6 이 A6도 제가 오토마트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얘는 이제 전륜 CVT가 달린 차량이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던데요? 막 엄청 불안한 느낌도 없고 무엇보다 연비가 너무 잘 나왔어요. 이 A8하고 A7 둘 다 3.0 디젤이 들어가는데 얘는 요소수를 먹는 애였고 얘는 요소수를 안 먹는 애였고 얘도 요소수를 안 먹는 애였는데 A8이 한 10이 나올 때 A7이 한 13 나왔고요. 근데 얘가 한 16 정도 나왔어요. 그냥 편하게 탔을 때도요. 좀 아까웠습니다. 얘도 팔았을 때. 그 다음에 이제 이 A7 특집이 이제 좀 스포인데 얘가 사고 이력이랑 키로수는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자잘하게 좀 지저분했어요. 펜션 사장님이 타시던 차였는데 이 차 때문에 제가 그 포토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휠이랑 타이어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. 다 새로 구해가지고 교체했었던 건데 우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제가 제규어를 좀 진심으로 좋아했었던 때가 이때여서 제가 XE 상품화 됐었던 차량을 한번 구매한 적이 있는데 가끔 댓글로 오토마트 좀 어떠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관공서 말고 뭐 캐피탈 차는 낙찰 안 받냐 하셨는데 이거 캐피탈로 낙찰 받았었던 차였고 장안평에 있는 상사가 그 돈이 좀 묶였나 봐요. 그러니까 돈맥 경화가 온 거죠. 그래가지고 이 차가 오토마트로 나왔는데 제가 이때 두 대에 낙찰 받았거든요. 하나가 스파크였고 하나가 제규어였어요. 그래서 넥스트 스파크도 잘 타다가 팔았고 이 제규어도 갖고 와서 뭐 타이밍 체인 리콜 같은 것도 다 접수하고 뭐 연료 필터 같은 것도 시키고 엔진 오일 갈고 해서
진짜 무탈하게 잘 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링컨. MKX하고 MKS를 잘 탔는데 제가 가급적 수입차로 안 샀으면 하는 차가 이제 이 링컨이라고 말씀드렸었죠. 뭐 제가 탔던 차들은 이 워터펌프 문제는 딱히 없었는데 저는 좀 자잘하게 하체를 진짜 많이 털고 등속 갈고 막 허브 베어링 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전부 다 구매해서 하기에는 부품대가 너무 비싸요. 그래서 다 아마존으로 직구를 해서 결국에는 국내 견적의 한 3분의 1 정도로 해결을 했습니다. 이 무따 레인지로버. 자, 이거는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레인지로버랑 벤틀리를 같이 타는 날이 올까 했는데 네, 그거를 기어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. 옆에 이제 SM7이랑 한번 같이 세워봤었는데 차가 진짜 크죠? 지금은 없어요, 저한테. 근데 이 차 처분한 것도 솔직히 좀의 후회되기는 하는데 근데 데일리로 타기에는 차가 너무 느려요. 에쿠스는 되게 빠르고 재밌게 탈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에쿠스도 재밌게 탈 수 있어요. 승차감이 되게 소프트해서 그렇지. 근데 얘는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팔았습니다. 그래도 올인원도 달고 아주 예쁘게 잘 타고 다녔어요. 이날은 제가 PB5 시승하러 갔었던 날이었는데 PB5 영상이 제 채널에서 아주 조회수가 높이 찍혔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텐츠를 찍는 게 제가 차를 사다 보니까 솔직히 그 유지비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왔어요. 왜냐하면 이것도 기름 많이 먹는 차고 뭐 얘도 기름을 많이 먹는 차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키로수가 늘어날 일밖에 안 남았어 가지고 여름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제가 이 오토바이를 삽니다. 근데 또 한 대 삽니다. 그래갖고 한 대는 배달통이 달려 있고 한 대는 배달통이 안 달려 있어요. 제가 그 뭐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배달 종사자로 출고하면 된다고 영상 만든 게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배달 종사자로 출고하면 이누리에서 이거 다 달아준다 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처음 사고 한 2주 반 정도는 시간 나면 막 배달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이상 못할 것 같아요. 솔직히 배달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. 대단합니다. 저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신차 출고했었던 아토3인데 테슬라가 지금 또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인하해가지고 지금 4,999만 원에 이제 뽑는데 솔직히 C라이언 같은 경우는 좀 판매 간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토3는요 여러분 이거 3,330짜리고 보조금 받으면 대체로 3,000 초반에 다 뽑는 차예요. 그래서 애초에 그 간섭이 생길 만한 차가 아닙니다. 이 차는 진짜 기름값을 전기차로 샀다는 생각으로 산 차이기 때문에 아직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. 딱히 기변 안 할 것 같아요. 아토3는. 뭐 이렇게 해서 이 오토바이도 생각보다 잘 타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 스파크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 이 스파크를 사가신 분이 완전 전문 리셀러였어. 이 파주에서 활동을 하시고 우시성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되게 그 문체가 비슷해요. 당근마켓 같은 거 보다 보면. 그래갖고 그 번호판에 그분 성함을 찍어보니까 헤이딜러로 다 그분 차로 뜨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거 얼마에 팔았지? 저도 이거 110만 원에 팔았나? 그랬어요. 그래갖고 그냥 빨리 팔아버리려고 110만 원에 올렸는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제 첫 차 사진 이거 아마 팔기 전주였나? 그때 찍었던 것 같아요. 이때가 몇 살이었지? 21살이었나? 22살이었나? 아마 22살이겠네요. 그리고 이거 뭐 MKS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8 수출 보내기 전에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. 이게 거의 딱 1년 정도 전인데 진짜 잘 타고 다녔어요. 진짜 잘 타고 차 유지비라는 게 참 좀 덧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네오스도 원래 좀 진짜 이거 처음에 되게 꽂혔었거든요. 근데 비싸. 6천만 원을 60개월로 한다고 해도 거의 110만 원인데다가 뭐 기름값이랑 뭐 하면 뭐 아토3 유지비의 한 3, 4배를 태우는 거니까 지금 제 레벨로는 불가능합니다.
옛날에 막 트위지 경매로 낙찰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고쳐서 조기 폐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갔거든요. 그래서 막 세보도 한번 타보고 이때는 초소형 전기차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. 3년 전에는. 그리고 그 마지막 빌런한테 팔린 레이도 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 자동차 하이라이트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어요. 여기에 없는 차들도 많아요. 근데 그런 차들은 좀 재미가 없고 제가 컨텐츠로 한 번씩 다룬 차입니다.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것들 막 사지 말라고 중고차 추천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냥 SM5 사시라고 한 영상. 그래서 크루즈도 여러 번 탔고 뭐 스파크도 여러 번 탔고 A7만 한번 제가 지출했었던 비용 한번 리스트업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막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올해도 민국어와 함께 화이팅!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